이미경 작가 첫 그리고 처음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너무 뿌듯하고요. 저는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책을 쓴다라고 하기보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글을 복잡하게 쓴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되게 쓰고 싶던 게 오래됐는데 드디어 쓰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또 하고 싶다고 또 하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내년에 또 하게 되면 더 두꺼운 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책에는 처음이라는 테마로 7개를 잡아서 처음 직장, 처음 동료, 제가 첫째거든요. 그리고 첫 농사같이 처음을 주제로 썼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시작이라는 게 설렐 수 있는데 저는 매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걸 썼는데 쓰고 나니까 약간 후련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첫 단락을 너무 많이 봐서 나중에 중간까지 읽어보면서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지금 20주라고 하니까 되게 길게 느껴지는데 저는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화요일이 되게 기다려졌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면 뭘 하나씩 하게 되고 그때 제가 언급했던 제가 집에 가면서 1시간씩 통화를 했던 분이 계세요. 그 친구가 저한테 참 중요한 사람인데 화요일마다 통화를 했거든요. 그 친구는 저한테 이건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는 말도 많이 해줘서 저는 책을 혼자 썼다기보다는 같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다른 참여자가 이 책을 읽고 써주신 추천사입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페이지 수에 집중력 있게 읽을 수 있을까 염려했지만 배고픔도 참아가며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읽어내려갔습니다. 인물에 대한 섬세한 관찰로 그려진 글에 대한 탁월한 감각적 필체를 지니고 있음에 내내 감탄했습니다. 구구절절한 변명보다 미안하다는 정직한 한마디에 허울도 무장 해제시키는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씨에 회사라는 생활의 울타리는 왜 이리 냉정하고도 뾰족할까요? 읽는 내내 저도 감정 몰입이 됐습니다. 후반부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솔직담백한 삶의 여정을 읽고 생각하고 느끼게 되니 이제야 작가님에 대한 선명한 호감이 차오르네요. 이미경 작가님의 첫 그리고 처음, 자신의 인생을 보듬고 용기 내고 싶은 모든 분들께 추천합니다. 배가름 작가, 모든 순간이 나였다.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분량이 너무 짧아서 걱정을 했는데 열심히 여백의 미와 글자 크기로 좋은 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요, 제가 조금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 상실을 겪고 나서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 정리해 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느꼈던 감정을 되돌아보고 정리해서 쓴 글입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 처음에 딱 보고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되게 많았는데 좋은 조언분들도 많았고 조언분들이 대부분 책을 다 내셨거든요. 함께 같이 했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참여자가 이 책을 읽고 써주신 추천사입니다. 자기 부정을 해본 적이 있다? 거기에 손드신 분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저는 에세이를 쓰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세이에는 자기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용기가 없거든요. 에세이를 쓴다는 것은 그 용기 있는 일을 하는 데다가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배가름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글의 소재마저도 자기 이야기입니다. 더더욱 대단해 보입니다. 이 책은 배가름님이 가지고 있던 여러 자신들 중 어떤 자신을 떠나보내면서 느낀 감정들과 깨달은 생각을 담담히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과정 중 자신의 감정에만 빠져 있지도 않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를 어떻게 통과하는지도 분석하였습니다. 그 분석이 다음 단계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요. 저는 이 책을 자기 부정과 수용 사이에 있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기 부정을 해본 적이 있다. 마음속으로 손을 든 분 중 수용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바로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틀림없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과정에 충실한 책입니다. 견디는 삶에서 주인으로 삶을 사는 베가름님처럼 여러분들도 삶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을 여러분보다 먼저 읽은 저부터 그러려고요. 최진명 작가, 40대에 만난 내 인생 글쓰기.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가졌던 마음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재능을 발견해서 이런 것들을 브랜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미트릭스라는 툴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툴을 통해서 자신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서전 같은 제목인데 자신을 더 늦기 전에, 보통 자서전은 나이를 먹고 쓰는 글인데 중간에 한번 저를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런 마음을 담은 책입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었고, 수업 내용 중에 자신의 캐릭터를 알아보는 시간이 있는데, 옛날로 치면 친구들이 불러주는 별명,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자신의 캐릭터들이 있고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를 이해하는 눈이 생겨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여유를 갖고 대할 수 있고, 그런 걸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참여자가 이 책을 읽고 써주신 추천사입니다. 미트릭스의 식스트랙에 충실한 목차로 인생도서관의 나만의 컨텐츠로 내 인생 책 만들기 수업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컨텐츠로 만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일상적인 주제를 잔잔하게 풀어낸 읽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책, 가족, 여행, 일 등의 소소한 에피소드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부모님과의 평창 이야기를 읽으며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여행 수필을 읽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동민 작가, 보너스. 처음부터 여행책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처음부터 저는 앞으로 여행기를 쓰기 위해 이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처음 생각했던 여행기와 실제 쓰면서 만들어진 여행기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건 막연하게 에피소드 위주로 엮어갈 생각이었고, 어떤 정보 전달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쓰다 보니까 20대 시절의 여행이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 생각들을 시간을 들여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글로 정리하는 좋은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여행기인가요? 책 제목은 보너스인데요. 본문 내용을 일부 읽어드리는 걸로 책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여행이든 인생에서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길 위에서 만나는 인연들도 있으며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워지는 가족이나 친구들도 있다. 운이 좋게도 여행 중 여러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받았다. 어떤 이는 식사를 대접해 주었고, 어떤 이는 잘 곳을 제공해 주었으며, 어떤 이는 차를 태워 주었으며, 어떤 이는 장기 여행의 안녕과 행운을 기원해 주었다. 그들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갖가지 도움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이 내게는 마치 보너스 같았다. 여행 중 지치거나 곤란했을 때 이 보너스 덕분에 여행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길에서 만난 여러 인연들에게 받은 보너스는 경제적인 가치만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본인의 공간에 타인을 받아들여주고
본인의 물질과 마음을 기꺼이 나눠준 연인들에게 이 책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스스로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셨겠지만 미트릭스라는 툴킷을 통해서 본인의 인생에 뭐가 있었지 하는 정도로 추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정리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이 수업에서 굉장히 좋았던 점 같고 여기서 많은 글감과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 긍정의 바탕에는 그 주변인들, 부모님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저에게 주신 보너스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참여자가 이 책을 읽고 써주신 추천사입니다. 브록을 앞두고 20대를 돌아보면 젊음의 특권인 배낭여행을 못 가본 게 후회로 남습니다. 보너스는 유 작가님의 배낭여행에서의 추억을 풀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사람 사는 곳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 작가가 만난 인연들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다가도 점점 흉흉해지는 요즘 세태가 아쉽기도 합니다. 작가님처럼 매사에 감사한다면 보너스 같은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반준호 작가, 잘될 인간. 프로그램을 마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20주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 변수가 많았어요. 중간중간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반타작 했더라고요. 한 70%는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미트릭스를 쓰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기대감이 커졌다가 빠지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못 따라간다는 생각에 절망감에 빠지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분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포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었는데 함께한 여러 작가님들이 다 같이 글을 목표로 썼기 때문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딱 보면 직관적인데요. 지금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앞으로 긍정적으로 잘 견뎌내서 잘 될 인간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담은 거고요. 제가 생각해보니 학창시절엔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고 그 이후 대학생 때부터는 나태인간으로 살다가 삶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천운인지 제가 다시 건강하게 살고 있고 그게 한 3년 지났거든요. 근데 3년 지나고 나니 또다시 나태인간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반성과 계기가 담긴 책입니다. 다른 참여자가 이 책을 읽고 써주신 추천사입니다. 부록을 앞둔 30대 후반의 가장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주제, 어찌 살아왔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 작가의 과거를 돌아보는 책이다. 작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 가장이기에 공감이 많이 됐다. 제목과 목차에서 느껴지듯이 많은 사고와 방황을 겪으면서도 작가 특유의 긍정적인 시선으로 삶의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인상적인 책이다. 자신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는 마음 따뜻한 책이었다. 김은주 작가, 나 혼자 수다. 가족분들을 위해 책 소개와 함께 소감 말씀해 주세요. 제 책은 원래 선물이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주는 엄마의 인생 이야기나 교훈들, 살면서 느껴지는 것들을 주고 싶었지만 쓰다 보니 바뀌었습니다. 혼자 주저리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 아팠던 추억, 그 과정에서 제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했던 감정의 변화들, 생활하면서 하나하나 내 생활의 주제들, 그러면서 제 생각을 많이 적었습니다. 저는 참 생각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부끄러워서 이 책을 못 줄 것 같고 안정이 되면 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들 인터뷰입니다. 사실 저는 엄마가 집에서 작업하는 걸 살짝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선물 뭐였는데 갑자기 이름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엄마가 언제 바꿨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엄미자 작가, 추억 렌탈숍.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어릴 적 추억들을 실제 경험한 것과 반은 창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 추억을 남들에게 렌탈해서 지금 일상생활에 조금 지쳐 있거나 힘들 때 내 추억을 렌탈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기억들을 공감할 수 있을까 하고 책을 내봤습니다. 어린 시절 어떤 기억을 쓰신 건가요? 제 유년 시절에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책으로 나올 줄 알았다면 좀 더 길게 쓸 걸 아쉽고요. 저의 게으름에 질책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내 자신에 대해 돌이켜도 보고 부정적인 생각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다른 참여자가 이 책을 읽고 써주신 추천사입니다. 추억 렌탈숍은 예쁜 한 편의 동화 같은 글이네요. 중간중간 있는 샤파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하고 추억 렌탈이 될 때마다 내가 의뢰자가 된 것처럼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지금 삶이 숨차고 힘들어진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윤빛나리 작가, 나와 콘삭과 다람쥐 씨.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에세이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동화를 빙자한 은유가 섞인 글을 썼는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의 생각과 관심사가 몽땅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이 책을 네다섯 번을 계속 다시 썼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무슨 게임을 하는 것처럼 계속 결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계속 달라지다가 결국 마감 시간 다가와서 내린 결론은 오늘을 살자 이렇게 끝이 나게 됐어요. 캐릭터를 소개해 주세요. 주요 캐릭터는 제목을 보면 알 수도 있는데요. 나가 주인공이고요. 여기 등장하는 콘삭은 태풍 이름 지을 때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로 이름을 짓잖아요. 콘삭은 베트남 말로 다람쥐라는 뜻으로 과거에도 아마 지어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선 가상의 태풍 이름으로 지어졌고 그 태풍과 함께 나에게 온 다람쥐 씨가 등장하고 그 친구인 현진이 캐릭터랑 동생인 주환이 캐릭터 이렇게 4명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람쥐는 어떤 걸 상징하는 캐릭터인가요? 나를 설명해야 다람쥐 씨가 설명될 것 같은데 나는 사실 꿈이 있었으나 꿈이 있었다는 걸 다 잊고 살아가고 있고 다람쥐 씨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요정처럼 등장해요. 다람쥐 씨가 정말 다람쥐거든요. 그런데 다람쥐라는 캐릭터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이 다람쥐 씨가 나와 같이 살 수 있게끔 되는데 다람쥐니까 유약하고 힘이 없고 사람 세상을 잘 모르고 내가 끊임없이 돌봐줘야 되고 눈을 뗄 수 없고요. 어찌 됐든 쓸 때는 이렇게밖에 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 쓰고 나니까 마음속에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계속 그런 마음이 다람쥐시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다독이고 싶은 내 마음속 어떤 것 같은 거요. 툴킷을 빼곡하게 열심히 채워주셨는데 과정을 거치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쓰긴 썼는데 빼곡히 썼다고는 양심상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정 중에 많이 얘기했지만 생각이 안 나요, 과거가. 너무 생각이 안 나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최근 거 위주로 한 5년 내의 일들을 많이 떠올렸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일을 했던 기억이 가장 많았을 5년이니까 일에 대해 느낀 거나
일에서 느낀 나에 대해 많이 쓴 것 같고, 한편으론 툴킷 덕분에 사람에 대해 돌아봤는데, 현재는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의 캐릭터들은 저를 비롯해서 친구들이 거의 다 녹여져 있는데, 매트릭스를 하면서 친구들을 다시 한번 체크라고 해야 하나? 제가 관찰한 걸 정리할 수 있어서 이 책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참여자가 이 책을 읽고 써주신 추천사입니다. 해당 작품에 대해 기획 초기부터 얘기를 들었던 터라 내용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었다. 예쁜 사파도 같이 넣을 예정이라 많이 기대가 됐었다. 마침내 이렇게 책으로 완성된 걸 보니 책을 읽는 내내 마치 내 앞에 귀여운 다람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쳇바퀴처럼 돌던 일상을 벗어나서 산에서 다친 나를 도와 병원에 데려다주고 콘삭 다람쥐라는 이름의 태풍으로 함께 살게 된 다람쥐 씨와 나의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아름답고 예쁜 이야기이다. 피곤하고 힘든 삶에 어느 날 다람쥐 씨가 들어오면서 결국 나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는 이야기에서 현대인이라면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꿈꾸지 않을까 많이 설레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쁜 글을 쓰는 작가의 상상력에 존경을 표하며 끝까지 이렇게 예쁜 작품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나에게도 이런 멋진 다람쥐 씨를 만날 날이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기대해 본다. 박소연 작가 소연이 이야기. 소연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소연이 이야기는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을 쓴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힐링을 하려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게 올라오고 그거에 관해 많이 썼는데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저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매트릭스를 하면서 기억과 기억 중간에 있던 기억들이 많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썼고 그래서 저한테는 참 힐링이 많이 됐고요. 보시는 분들한테도 아, 저런 인생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0주 동안 불행히도 책을 못 내신 분이 두 분이나 나오셔서 그게 좀 안타깝고 다음번에 이런 수업을 같이 들으면 꼭 책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런 수업 또 만들어 주세요. 다른 참여자가 이 책을 읽고 써주신 추천사입니다. 박소연 작가의 글은 솔직하고 곧다. 뛰어난 상황 묘사와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다. 이번 책을 통해 글쓰기라는 본인의 재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이혜정 작가 토끼 깡충 마음속에 촛불을 켜다. 제목은 어떻게 지었나요? 제 스스로에게 토끼 깡충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 토끼라는 동물이 눈을 보면 빨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여려서 뭐에 상처를 받으면 항상 울고 그런 게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서 토끼라는 동물이 생각났고 친구랑 만나고 헤어질 때 친구가 너랑 헤어지면 네가 깡충깡충 뛰면서 손을 흔들어 준다고 해서 토끼 깡충이라는 별명을 저에게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음속에 촛불을 켜다는 여기에 담아놓은 이야기들이 화가 나는 일들이 담겨 있는데 촛불을 딱 켰을 때 내 마음에 조금 불이 나게 해보자 이런 의미로 넣어 보았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혼자였어도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끝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매트릭스 작성부터 힘들었고 글을 쓰라고 했을 때 저한테 고통을 준 것 같았고
글을 좀 쓰려고 하니 책이 나와야 한다고 하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조원들이랑 함께 다 책을 냈다는 게 기쁘고 나이가 같은 친구도 만나게 돼서 즐거웠고 도와주신 여러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른 참여자가 이 책을 읽고 써주신 추천사입니다. 작가 본인의 다양한 눈물 스토리를 통해 시대의 아픔과 기쁨을 느낀다. 모든 불꽃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 앞길을 밝혀주리라. 앞으로 펼쳐질 무지개 빛깔 불씨 스토리를 기다리며. 모라하니 작가 콜라비. 콜라비라는 제목은 어떻게 지었나요? 지금 뒤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남자친구가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쩔 때는 저보다도 더 좋아해서 제가 질투날 때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심고 그리고 처음 이야기했던 재밌던 주제가 콜라비였어요. 그래서 그게 늘 기억에 남고 재밌고 이름도 예뻐서 제목을 콜라비로 지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쓰신 건가요?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던 얘기부터 제가 첫눈에 반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꽁꽁 숨겨놨다가 책을 쓰면서 드디어 밝혀지게 됐어요. 이 사실은 제가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싸우기도 엄청 싸웠고 한 4일 전에도 엄청 싸웠고요. 그런데도 미워할 수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제 남자친구를 위해서 제가 저와 같은 추억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고 제가 1년 전에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반대로 제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이 프로포즈 선물로 남자친구한테 주고 싶은 책입니다. 그림도 하나하나 직접 그리셨어요. 애착을 갖고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만 옷을 입고 남자친구는 옷을 안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서 나중에 만약 남자친구는 왜 옷을 벗고 있냐? 그러면 등 뒤에 지퍼가 있다고 그게 옷이라고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제 자신을 좀 소홀히 하고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비판적인데 이 수업을 통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좀 더 사랑하게 되고 나한테는 다양한 색이 있구나. 심지어 제가 좋아하지 않는 금색, 은색도 들어있구나. 그래서 좀 더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른 참여자가 이 책을 읽고 써주신 추천사입니다. 우연히 발견된 연애일기. 혼자 몰래 숨어서 남의 연애일기를 보는 기분이 드는 건 뭘까? 처음에는 혀끝에 닿는 오돌토라며 사르르 녹는 별사탕을 먹고 있고 중간에는 쓰디쓴 그 안에 오묘한 맛을 내는 커피를 마시고 있고 끝에는 아삭아삭 달짝지근한 콜라비를 먹고 있다. 한 사람을 알고 내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이 그녀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준다. 그녀의 과거도 현재 미래도 응원해주고 싶다. 시크릿 아트 작가 어느 날의 수다.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책을 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블로그를 예전부터 하던 게 있었고 어렸을 때 일기를 써야 했던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뒤적뒤적 했어요. 거기서 이건 좀 수다거리가 되겠다 싶은 것들을 막 뽑았어요. 수다거리가 되는 것들이 책으로 나왔는데요. 어떠세요? 항상 모니터로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사진도 있고 오히려 글보다 사진이 많은 것들도 있고 아예 제목만 있고 사진만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책으로 편집이 가능할까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파일을 보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참여자가 이 책을 읽고 써주신 추천사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의 비범함을 찾아내는 호기심 많은 그녀의 솔직하고 담백한 자신만의 소소한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나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짝 엿보고 싶다면 이 책을 스토킹하라.